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10월 넷째 주입니다.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자, 후반기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10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웬만한 흐름은 다 말하자면 종료되기 때문에 네 번째 주는 그야말로 좀 쉬어가는 주고요. 11월 초반에 메이저 트랜짓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10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처럼 행성 정지가 막 몰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강력한 컨피규레이션, 그렇게 편치 않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0월 넷째 주는 그야말로 금성일색. 금성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금성의 단독 무대입니다. 딴 애들이 거의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만 좀 바쁘게 생겼어요.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요. 금성이 10월 25일에 사빅이라는 별하고 만납니다. 10월 25일 자정 전후에 만나기 때문에 10월 24일 오전부터 25일 오후까지 내내 이제 유효한 거죠. 그래서 사빅은 뱀주인 자리 베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성 사빅 조합은 음악이나 미술 같이 예술을 감상하고 영화를 보고 문화예술적인 활동, 문화생활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괜찮은데 10월 24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이 끼어드는 거거든요. 다 좋긴 한데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창의적인 활동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분이라면 사빅은 완성에 주안점이 되어 있어요. 도중에 고생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그거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이 들어가는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했던 작업이 있다면 그리고 끝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날 마무리를 해서 완성품을 내놓는 게 좋습니다. 이때 딱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면 아무래도 완성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근데 사빅의 문제는 사교나 소통에 어울리는 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더라도 그리고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협업을 하더라도 좀 불편한 경우에 불편한 사람하고는 아예 동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고 사람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취향 차이라거나 미묘하게 좀 엇나가는 언변들 같은 게 계속 나와가지고 오히려 오해나 다툼 같은 게 서로 꽁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빅이라는 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뱀주인 자리 전체가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집중해야지 사람에 집중하면 결과가 별로라는 것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이틀 후에 금성이 진행하면서 여기 해왕성이랑 만납니다. 해왕성이랑 딱 사각을 맺죠. 27일 아침이에요. 임마궁 금성이랑 쌍호궁 해왕성 사각을 맺고요. 근데 임마궁이랑 쌍호궁은 둘 다 목성이 다스린 사인입니다. 그래서 목성이 다스린 사인에서 금성하고 해왕성이 사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날 조금 좀 오버할 수가 있어요. 자, 금성도 오버하는 별이고 해왕성은 자제력을 없애기 때문에 더 오버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사각을 맺는 사인 자체가 목성이 다스리는 자리다. 목성도 길성입니다. 수를 늘리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버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별로 없는 거지. 주로 이제 요즘 같은 때 브레이크가 없으려면 그런 거죠. 본인이 투자해둔 어떤 것들이 수익률이 썩 좋아. 괜찮다 보니까 이제 막 자신감하고 희망이 생기지. 이대로만 되면 앞으로도 나는 크게 고생 안 하고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풍풍 생깁니다. 파이어족이라고 있잖아요. 돈 잔뜩 벌어둔 다음에 빨리 은퇴해가지고 내 시간을 잡아먹히지 말고 살아야지. 누구라도 그런 걸 바라겠죠.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한 상황에서는 이대로만 가면
잘 될 것 같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이게 잘못됐을 때 감당하기 힘든 내 미천 중에 상당수를 혹은 대부분을 그쪽에 이제 투자 방향으로 지금까지 가던 투자 방향으로 확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되게 보편적인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 앞으로 어떻게든 잘 될 거다라는 근거 없는 희망,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어설픈 초짜들을 아주 간교하고 절묘하게 낚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이 도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막 무슨 뭐 주식 정보방에 그 초대를 받으면 뭐 돈을 엄청 뻥튀기 할 수 있다. 뭐 코인이 어쩌고. 그러니까 주안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되게 잘 될 것 같고 엄청난 수익률을 낼 것 같지만 걔네들의 공통점, 말 안 하는 거는 원금 손실 확률이 상당하다는 거. 그렇죠. 이런저런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건데, 내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재미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말하자면, 아는 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심리 안에는, 아, 이대로 계속 잘 되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상식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어쨌든 이런 좀 도처에 깔려있는 유혹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기나 심한 과장 같은 게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완전하게 범법이나 위법 단계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도 교묘하게 나중에 일이 틀어졌을 때 돈을 싸그리 잃는 건 사용자, 내 쪽이지 저쪽 그거를 그 중개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속은 놈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풀렸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풀릴 거다. 일종의 근거 없는 믿음인데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속고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틀 뒤에 10월 29일에는 뭐 그냥 다 금성이에요. 네 번째 주는 금성에 관련되지 않은 구조가 없습니다. 자, 29일에는 아침 이른 시각에 인마궁 22도 금성이 보병궁 22도 목성이랑 딱 31분 똑같죠. 정확하게 육각을 맺은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뱀주인자리 알파성인 라스 아라게, 라스 알라그라고도 하죠. 예, 그 별이랑 회합을 맺습니다. 이번 주는 뱀주인자리에 그런 주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구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월 28일부터 29일 내내 뭐 유효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은 그러면 뭘 하면 좋냐? 조금 불편하고 그런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엮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게 잘만 되면 나한테 힘을 보태주거나 최소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얘네들은 의사결정권이나 일종의 권리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말을 트고 좋은 관계를 맺어두기에 적합한 날이에요. 뭐 이게 뭐 거주지 아파트 내가 사는 집 관련이라면 뭐 이쪽에 동장, 관리소장 등등등 여러 가지 여기에서 돈을 쓰거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은 뭐 나의 자녀 관련이라면 당연히 뭐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학원 강사, 뭐 학원의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랑 면담을 한다든가 직업이나 사회활동 관련으로는 내가 활동하는 직역이나 회사에 관련된 일종의 공무원이라든가 인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이쪽 일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담당 위원회의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볼 사람들은 아닌데 어찌됐든 결국에는 한두 번은 내가 안면을 트고 가급적이면 좋은 인상을 남겨둬야 돼요. 완전히 나의 아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하고 틀어지면 내가 나중에 불편해지거나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대충 어떤 관계인 줄 아시겠죠? 그러나 그들은 일종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유력자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계기가 없으면 편하게 만나기는 좀 힘든 종류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좀 야리꾸리한 관계에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을
바두고 인사하고 안면 특이에 딱 이날이 좋다는 겁니다. 금성하고 라스아라게가 만나는 날. 그런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성하고 라스아라게 자체가 그 의사이자 약사, 의료인의 별이거든요. 의료인의 별이기 때문에 금성하고 라스아라게가 만나면 전통적으로 내과의사나 한의사, 약사같이 투약이나 처방 위주로 수술 안 하고 그렇게 진료하는 의료 관련 업종을 상징합니다. 근데 또 목성 육각까지 같이 엮이잖아요. 목성이 같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의료 관련 특징이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자, 건강하고 질병 관련으로 원래부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그런 분이라면 이날 중요한 검사나 진료 상담 같은 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타진하는 것도 이날 할 수 있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뿐만 아니고 목성인 분들한테도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또 금성, 끝까지 금성, 오직 금성. 10월 31일에 금성은 레사스하고 샤울라라는 정갈자리 별들이랑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30일부터 31일까지예요. 그리고 레사스하고 샤울라는 정갈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독하죠. 독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평소 잘 벌어지지 않는 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거나 엄청난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직면을 한다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한 상황을 내가 직접 핸들링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빡세죠. 그래서 이게 레사스 샤울라는 그 뱀자리의 우누카라이나 저쪽에 천층자리의 주변 엘게노비처럼 완전 그냥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흉사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독한 건 맞지만 꼭 흉사는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잘 써먹으려면 평소에 미뤄뒀던 거, 언젠가 한 번은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근데 참고 견뎌야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숙제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딱 이번에 핸들링을 하고 털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할 때는 신경이 팍 곤두서고 완전 긴장하고 위가 쓰릴 지경이지만 다 끝나고 나면 뿌듯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거랑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 회의실에 불려가서 나랑 경쟁하는 경쟁사들과 함께 입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한다든가 박시겠죠. 게다가 상사들이 꼭 따오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쫄립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든가 간단하게 미루고 있던 치과치료 같은 걸 받는다는 거. 어쨌든 예전에 이미 알았어요. 이 이는 빼기는 해야 돼. 발진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지.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 이 10월 30일이랑 31일까지 금성이 레사스랑 샤울라를 만날 때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다 금성이에요. 빼는 날이 없어. 24일, 25일, 그리고 27일, 28일, 29일, 30일, 30일. 빠지는 날이 뭐가 있죠? 없어요. 사실상 없죠. 26일 정도가 겨우 금성의 영향권에서도 좀 벗어나 있지 10월 넷째 주에 거의 모든 날이 금성 트랜짓이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10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여러 가지 변화나 결정을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습하느라 피곤하고 정신 없을 테니까 잘 하시고요. 10월 넷째 주에 좀 쉬시면 좋겠는데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또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11월 초순에 오는 헤비급 구조를 대비하면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10월 넷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